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문명 부강한 국가에서는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 상하 일심하여 사람들이 국가를 자기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부자가 되었다. 자, 민이 그 권리를 잃은 점이 우리의 문제는, 여기 보면 우리의 문제는 민이 그 권리를 잃은 점에 있다. 자, 원인은 뭐다? 문벌을 숭상한 까닭이다. 그래서 고로 양반들은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대대로 양반이 되고, 서민의 후예는 비록 경세재민의 능력이 있어도 서인을 면치 못하니 이러한 사족과 평민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압제가 생기고 이 압제로 인해서 인권이 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권을 잃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문명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은 것은 문벌 숭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천부인권, 민권을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반, 태어나면서부터 뭐 서얼 이런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과 동시에 주어지는 인권, 이거 동학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민권이 있어야 애국심이 생기고 그 애국심을 바탕으로 해야 국권이 강해진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 억울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력은 있지만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겸인이라든지 이런 중인, 이러한 출신들의 불만이 이 글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진회는 문명화를 위한 친일을 하는데 이거의 정당한 논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친일을 해야지 독립과 자주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봐라, 청나라의 굴레에서 탈피했다. 요새 카톡에 이런 이야기 막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카톡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외교권 위임, 그래서 우리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일본의 힘에 얹혀가지고 우리 하자 해서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자결순국을 했는데 그때 외교권 위임을 하는 선언서를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양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뭐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도 일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정치 활동을 보호해달라, 이런 주장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발전한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사이어티, 이거를 이제 또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층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국권을 견제하는 민권이 있어야 된다. 아, 말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정당화 논리를 해가지고 일을 만들어서 우린 뭐다? 이런 말들은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선 그런 단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가지고 이 일진회가 잘 됐냐? 잘 됐을 것 같습니까?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를 일제가 먹고 나서 바로 뭘 얘기했냐? 일진회 일주일 만에 해산하라고 해산 명령 내렸어요. 그렇게 사냥에 쓰인 개 내쫓듯이 그런 취급을 당한 일진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논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일베나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진회들은 그러한 정당성을 자기를 막 이렇게 합리화시킨 다음에 무슨 활동을 했느냐? 첫 번째, 개혁을 요구하게 돼요. 정부가 이런 일을 잘못했고 우리 백성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민 학대하는 거 금지해라. 그래서 그 동학에서도 정봉준 그 아버지를 이렇게 막 때려 죽였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을 수탈해가지고 그 탐관오리들이 재판해갖고 그렇게 때려 죽이는 그런 것들 학대 금지하고 무명잡세,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느냐, 그런 거 폐지, 우리 민권을 보호해달라라는 개혁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탄핵을 요구했어요. 이때도 탄핵 요구해갖고 이완용이, 박재순이, 민영기 이런 것들 나쁜 놈들 탄핵해야 된다 막 탄핵했어. 이런 개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906년 이후에 이제 통감부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개혁을 요구할 정부가 누구야? 이제 힘센 일본이야. 그러니까 일본한테
니네 못한다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 그러면서 정치적인 얘기들하고 상공업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1906년 이후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서는 부원 개발과 인문 발달을 주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생산도 많이 하고 산업도 일으켜야 되고 인문을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라고 광무학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본어 교육시켜 갖고 그 말단 관리들로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첫 번째는 회사를 설립하고 농공은행을 설립했다. 이거 주로 누구들을 위한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들 위한 거예요. 그렇죠? 부르주아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이권을 획득했다. 뭐냐? 처음에는 막 불쌍한 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이권에 개입을 하면서 탐관오리를 혼내가지고는 그 이권을 자기들이 갖고 와가지고 좋게 써야 되는데 좋게 쓰는 사람도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이 이권이 서로 말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다? 황제권 위축에 이 일조를 하게 돼요. 황제권 위축. 자, 이 사람들은 고종에 반감이 있다는 겁니다. 고종에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고종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싶었겠어요? 안 뺏기고 싶잖아. 그러니까 반일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반일의 성향이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일본 측에서는 암묵적으로 이 일진의 활동을 후원해주고 이러한 혼란들을 그냥 방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감부 시정의 목표가 오히려 고종, 황제권을 약화시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저항을 했어요. 황실재정을 위한 그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한 저항이 심했어. 왜냐? 그 이전부터 사실 명성황후가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뮤지컬 때문에 우리가 명성황후 국모 이런 얘기 하지만 명성황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의 재정을 엄청나게 낭비했어요.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나눠주고 또 굿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무속에 빠져가지고 금강산 12,000봉에다가 다 봉무리마다 굿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이 황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 저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 회원들의 어떤 경제적인 욕구 이러한 것들과 부합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인 친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막 적극적인 친일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이때 손병희가 일진회랑 이제 손을 떼게 되는 거죠. 잘하셨지. 이때까지 계속 갔었어 봐.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가 손병희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인 친일을 일진회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했나? 러일 전쟁 이제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군용 철도를 놨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 놔줬다고 고맙다고. 뭐가 고마워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하면서 그 물자 옮겨주기 위해서 만든 게 철도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줬습니까? 그걸 하는데 이 군용 철도 만드는데 공사하는데 뭐예요? 가서 부역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도 거의 안 받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서 했다는 거 아니야. 몇만 명이 13만 7,600명이나 했다는 겁니다. 또 북진 수송대에도 부역 11만 명이 가서 부역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결론 누가 이겼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일본 승리하니까 어떻게 했다?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 만세라는 등을 달아놓고 그 밑에서 반자이 반자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민을 위하고 애국을 논하고 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이 일진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승리를 뭐로 봤다? 동양주의에 입각해서 러시아가 이긴 것보다 일본이 이긴 게 좋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외교권 위임 선언서를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거 일본이 한 거는 일본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뭐를 위해서 했느냐? 의협심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청일전쟁,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 일본이 싸운 거고, 러일전쟁, 우리나라 땅에서 러시아 일본 전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났는데 일본이 뭐 때문에 했다? 의협심에서 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일본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방의 지도를 순순히 받아들여서 우리도 빨리 문명화하자. 세상에 우방이 어디 있습니까? 우방이. 그쵸?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의협심으로 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 이러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했냐? 무능한 정부보다 일본 정부의 공사를 파견하는 것이 우리 국가 체면에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능했죠. 정부 무능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외교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을 원조하는 것이 바로 한일 동맹이고 그것이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러시아보다 어차피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강대국들인데 러시아, 일본이 있을 땐 그래도 동양 사람, 일본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일본군을 원조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그 힘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그냥 강점을 해버린 거죠. 먹어버린 거죠. 이 외교, 지금도 참 전 세계가 외교적으로 힘든데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지 이 일진의 같이 이 남의 나라 얘기를 믿고 순순히 따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독립협회 계열도 참여하고 동학계열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진에 무슨 활동을 할래나 민권을 이야기하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 외교권을 바친다 하질 않나 친일로 막 본격적으로 돌아서니까 이제 비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생이라든지 언론들이 반일진회 정서가 일어나면서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요. 어찌 임금을 배신하고 조상을 잊어버리면서 타국에 아부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상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베델이 만든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이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진회가 마치 돈키호테식으로 활동을 한다, 아주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델은 신문에 뭐라고 썼느냐, 내가 외국으로 다니면서 눈으로도 많이 보고 입으로도 평론을 많이 했지만 오직 풀기 어렵고 알 수 없는 것이 일진회와 진보회의 목적이다. 아니 무슨 목적으로 저런 일을 하냐,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또 샌프란시스코의 신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뭐라고 났냐, 일진회당이, 자 지금 이제 일진회당인데 일진회당에 다른 문장을 한번 넣어보세요. 뭐 일베라든지 지금 뭐 소위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한번 넣어봅시다. 일진회당이 일본의 기계가 되어 자기의 국가와 신분을 일본에게 팔아 넘기고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니 세계 인종 중 이같이 이상한 인종은 처음 본다. 그쵸?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라고 샌프란시스코 신문에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애국을 한다는 자가 타국을 위해 일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베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이후에 국채보상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국채보상운동이 전 국토로 퍼지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일반민들이 직접적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일인데요. 그 국채보상운동이 단절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베델이 그 국채보상운동에 왔던 돈들을
공금을 유용했다라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재판을 하고 이러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고난을 겪게 돼요. 근데 결론은 근거 없으므로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국채보상운동은 식을 대로 식어서 더 이상 되지 않고 이 대한매일신보와 베델은 명예가 실추됐죠. 그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서 지금 양화진 한강 거기 가면 양화진에 외국인 묘에 묻혀 계시는 분이 베델이시고요. 우리 독립운동 유공 훈장을 받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몽 운동이 이제 일반 민중에게 확산된 것이 바로 국채보상 운동인데 이것을 일진회가 엄청나게 방해했어요. 막 신문 같은 데다가 국채보상 운동 해봤자 나라 못 찾는다 뭐 어쩐다 막 또 이론을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또 신문에 각성을 일으키는 일진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있었냐면 단군 자손이 신무천왕에게 제사 지내고 우리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신무천왕은 뭐예요? 일본의 그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이잖아요. 단군 자손이 신무천왕에게 제사 지내고 임진유민이 풍신수기를 존경하고 임진왜란 때 풍신수기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를 존경하고 융희조정의 서자가 명치만세를 외쳐야 되겠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본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에 백제 때 왕인박사 가가지고 문명 전해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말이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도 이제 와서 만세를 또 우리가 외쳐야 되겠냐라는 비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채호 선생이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가 일진회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비판하는 내용을 썼어요. 신채호 선생은 아마도 그 친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입을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4000년 이래로 하루도 완전한 독립이 없었다라고 일진회가 주장을 하는데 반박, 단군, 광개토대왕 이래 국민의 독립정신은 하루도 없어지지 않았다. 또 일진회는 우리나라 힘으로는 필경 자주 독립을 어차피 하지 못한다. 일진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채호 선생은 미국의 힘을 빌어 독립하고자 하면 미국의 노예가 되고 프랑스의 힘을 빌어 독립하고자 하면 프랑스의 노예가 될 뿐이다. 또 민영환이나 최익현의 죽음은 나라에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 자결순국한 사람들 이익이 없다. 이렇게 일진회는 얘기하지만 외양으로는 이익이 없을 수 있으나 지금 교육, 실업, 국권 회복 등에 대한 이러한 의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이다. 또 송병준, 이완용도 한때 영웅이라 목전에 부귀가 자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2천만 인민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어찌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반박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진회를 비판을 할 때 아까는 사회 진화론이라든지 문명 개화 이런 걸 처음에 막 받아들이면서 그래 우리도 개화해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일진회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는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을 하면서 사실 사회 진화론적인 약육 강식 이것은 야만적인 것으로 개탄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유교적으로는 문명이라는 것은 인과 의다. 스스로 인자한 마음이 깨어나고 불쌍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일에는 항거해야 되는 그런 의로운 마음들 이게 인의가 유교적인 문명이지 어찌 약한 자를 먹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익과 무력을 추구하는 것은 소인배의 행위일 뿐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 야만적인 이런 걸 해가지고 힘세진 나라들이 많고 일본도 발전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도서기론. 동양의 이러한 인의라든지 도는 동양에서 찾고 그 다음에 이런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서양에서 찾는 동도서기론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일진회 비판을 할 때는 지역사회가 이제는 일진회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지방은 아직도 지금 중앙과 지방의 근대화가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탐관오리들도 많았지만
탐관오리뿐만이 아니라 그 최부자댁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면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흉작이 졌을 때는 곳간을 열어라. 뭐 이러한 것들이 있듯이 모든 양반들이 다 나쁜 탐관오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 질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진해가 와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불안하게 느끼고 오히려 광기에 가깝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일진회에 가입해서 일진회가 내 배를 분리해줬으면 그런 게 없을 텐데 생존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이런 모습에서 농업사회의 질서를 침범한다. 그리고 일진회는 농촌에 가니까 외부인이잖아요. 어쨌든 외부인이 개입을 하면서 지역적인 자유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거부감 때문에 반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진회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1905년대 러일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는 일본에서도 이 일진회가 필요했어요. 친일파를 양성해야 되고 러일 전쟁을 잘 수행해야 되고 막 나와가지고 도로도 막 돈 안 받고 깔아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러일 전쟁 때는 필요했는데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버리고 1906년부터는 통감부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 쓰임도 이제 없어졌죠. 또 정부를 막 비판하면서 백성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이제 정부를 누가 가져갔어?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정부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에서는 일진회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진회 파워가 약해지니까 급기야 송병준이라든지 윤갑병 이 일진회의 그 운영진들을 투옥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느냐? 일본의 우익인 현양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현양사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낭인들의 일본의 극우, 지금의 극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낭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치다 료헤이인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용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용구에게 다짐을 받아요. 어떤 다짐을 받느냐? 일한 합방에 찬성을 해라. 오케이, 찬성하겠다. 그래서 대동합방론을 바탕으로 합방에 찬성하겠다. 두 번째로는 고종을 폐위하는 것에 동조해라, 동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대륙낭인 우치다 료헤이는 일진회의 고문이 되면서 송병준을 석방을 시켜줍니다. 석방을 시켜주면서 일진회가 그 앞에 정부를 비판했던 그러한 영향을 없어지면서 다르게 이 대륙 낭인들은 이 일진회를 이용을 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서 있는 사람이 송병준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우치다 료헤이 낭인입니다. 이 우치다 료헤이와 이용구 그리고 이 사람은 다케다 한시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도 낭인의 세력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를 친일화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